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같이 한절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4절 말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지금 홍익사의 이 주제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좋네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다.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하는 신문 기고에 대한 제목, 목사님이 낸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돈 거래를 지대로 해라. 그리고 돈 거래를 지대로 가르치라. 이런 주제를 갖고 넘어오는데 오늘 여기 119편 14절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죠. 그리고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참 이 말씀이 아주 기이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재물, 이게 나쁜 거다. 손도대면 안 된다.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랬다가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재물을 즐거워한다 하는데 모든 재물인데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11조는 되고 감사헌금은 되고 그거는 교회 헌금 내는 건 괜데 다른 돈은 이야기하지 마라. 돈 되는 물건 뭐 보물 같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 모든 재물. 우리가 홍익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홍익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가는 걸음이 주제가 그래요. 주제가 홍익사회를 이끄는 데는 분명히 교회가 길목길목에 서야 되고 기둥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 자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인류 사회 속에서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홍익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의 기둥 역할, 지붕 역할, 바닥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 그럼 여기서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두 가지 즐거워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이 재물만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기능, 교회를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내 한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결국에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내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모여 사람끼리 모여서 기가하는 장소가 가정이 되기도 하고 또 공동사회에서는 사회 기준은 그것이 교회가 되고 내 한 사람이 가족으로 했을 때는 가정이 되는 이 가정도 교회요. 또 사회 전체가 모이는 대표들이 모이는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홍익사회를 지향하는 분명한 하나의 그 어떤 언어가 되어지고 방향을 정하는 즐거워하는 사회, 홍익사회. 그것을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홍익사회가 될 때에, 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다섯 가지 지난번에 홍익사회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시작했는지, 이거를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면은 70인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치면 됩니다. 1004, 094부터 시작했더라고. 094부터 우리가. 70인 1004, 094. 이걸 유튜브에 그 검색창에 이걸 치면은 그날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홍익사회를 지향하려면은 이것을 지향해서 홍익사회를 이루어봐야 되겠다. 누구든지 가능한데 그럴 적에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5가지 정도만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을 홍익사회를 이끄는 데에 요소, 내가 붙잡아야 될 요소, 그게 뭐냐? 사람마다 다 틀렸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태어나 있는 환경이, 이 환경이 잘못된 인식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원래가 방향이 있는데 원래 방향에서 떠나 있는 현재 환경, 이런 것은 없느냐, 요것에 고민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춘기는 왜 인간에게 있나, 즉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사춘기를 지나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사춘기 때 들어가가지고 주제가 없었어요.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막 바닷가를 나간 거예요. 바닷가. 좀 마음이 좀 울적하고 집에서 좀 뭔가 틀린 게 좀 있고 조금 마음이 좀 이래 이야기할 데 없으면 뭐 다른 사람하고 말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자전거 타고 저 바닷가 뚝으로 나가지고 저녁 내내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공부는 못했어.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공부하다가도 막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춘기 그때는 제목을 내가 이런 제목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뭐 한다고 뭐 답을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릴 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려면은 바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5가지 제목을 갖고 고민하면서 노트에 계속 적어가지고요. 그냥 생각나는 그냥 놔두지 말고 노트에 항상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면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는, 열매도 그냥 보통 열매가 아니라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열매를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가져야 될 의무는 뭐냐, 가정이란 도대체 뭐냐, 가정이란 어떤 의미와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인류 사회가 형성되어 가는가, 중요한 기능이 있죠. 거기는. 그 다음에 돈거래. 이 돈거래는 사회가 전체가 마치 가장 중요한 어떤 그거잖아요. 땡겨 견인력이랄까,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하고 내 개인이 또 끌려가는 것도 한데, 이 전체 돈 거래한 이것이 언제부터 인류 사회에 형성이 되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내한테까지 왔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처음을 알아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돈 거래의 처음을 따지면요, 홍익사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아주 중요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분명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 거래는 내가 돈 거래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과연 나는 돈 거래라고 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갖고 있느냐, 바른 자세로 갖고 있느냐,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올바른 이 돈 거래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갖고 있어서 돈을 만지는 건가, 이거 알고 만져야지. 모르고 만지면은 마치 손잡이 없이 칼을 잡으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아주 김장되게 봐야 돼. 무조건 나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이 있으니까 월급 주고, 그러니까 돈 만지고, 돈 만지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술 먹고, 뭐 그냥 아무나 쓰면 되는 줄 알아. 다음에 월급 나오니까. 돈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돈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절대 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개념은 조금 더 보충하겠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숨. 내가 이 땅에 지금 현재 누가 뭐 내 코에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숨을 들어 마시는지 말하면서 언제 들어 마시고 언제 내뱉는지 안 몰라요. 그러나 내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아무도 날 찾지 않는 나란 존재가 있어요. 이게 끝나느냐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면 양이 많은데, 그래도 한 5가지 정도, 손가락 5개니까 여기 놔놓고 하나하나 이걸 해보다 보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양이라든지 그 사람이 자라가면서 보내는 시간하고, 이 질문은요 절대 흩은 질문이 아니고 분명한 답을 알맹이 있게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지면서 나가면서, 목표가 홍익사회란 말이에요. 홍익사회. 홍익사회에 분명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을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10년 지나면 몰라요. 근데 꾸준히 이 기준을 갖고 나가면은 10년 지나면서 내 환경 달라지고 만난 사람이 달라지고 내 입에 나오는 말이 10년 전에 하고 10년 후에요.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10년 지나면 또 그런 비교가 되고 10년 지나면 또 달라지고. 왜냐하면 내가 노트를 계속 하냐, 노트에서. 그런 노트 해가지고 책도 내면 되고, 그래 해보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장사, 지금 사실은 이거 시작할 때 홍익사회 하기 전에 경제에 관계된 돈 내용을 주제로 꾹 해서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돈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이 제일 사람들이 가깝게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멀리 있는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돈은 제일 가까이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돈이 자기 수중에 없어요. 누구든지 돈에 대해서는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내보다 많을 것이다 하지만은 자기의 절대적인 자리에서 보면요, 돈은 항상 부족해요. 돈이라는 것 자체, 말 자체가 이게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닌 걸 갖고 내가 쓰려고 하니까 이게 뭐 끝도 없는 거예요. 뭐 한도 없이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진다 그래도 돈은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걸 느끼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차면은 아니면 배라도 부르면은 내 몸에서 배라도 몸에 돈이 있으니까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배도 안 부르고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끝도 없고,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돈하고 연결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도 돈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돈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것. 즉, 뭘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돈은 거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목적이 되어서 돈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인류 사이에 형성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는 건 아니고, 사람 간의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의 단위가 여러 형태로 변해오다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전 인류가 어느 국가나 어느 단체든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계획을 잡고, 모두가 다 돈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여기 얼마 있으니까 당신들이 얼마 있느냐,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비교가 되는 이런 개념에서 돈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부자와 가난, 능력이 있다, 능력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할 것 같다 이게 아니고 돈이란 개념은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맡아야 될 책임 이런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돈의 개념을 객관화시켜야 돼. 내 자신에게 돈이 없다. 이거는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만큼 나는 돈 없는 사람의 입장을 지금 열심히 지금 나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어진 만큼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그 돈을 내가 베풀어야 돼. 돈을 자꾸 돌아가게 만드냐. 돈은 쌓아놨는 것이 아니라 돈은 답을 내고 묶어놨는 게 돌아가도록 자꾸 유통시켜야 돼. 돈이 안 돌아가고 묵혀있는데 돈이 양이 많잖아요. 풀어지 않고 누구든지 많이 가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돈이 자꾸 쌓이고 한쪽에서 안 나오고 유통이 안 되면요. 돈의 유통이 안 되면 모이면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거지. 돈은 많이 풀렸는데 막 돌아가는 게 있어서 가진 사람 많이 쓰고 없는 사람 전혀 못 쓰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결국은 물건값이 그게 좌우하는 거예요.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말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풀어버리면은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왜 이렇게 계속 물건값이 고가로 오르느냐? 왜 물건값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 아이고 내가 돈 조금 더 가져야지 내 것도 아닌데 자기 건 줄 알고 자꾸 더 있었고 월급 많이 받은 사람이 월급 많이 받은 만큼 자꾸 베풀고 자꾸 사회다가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자기만 엉켜 쓰고 있으니까 돈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물건값이 올라가고 못 사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 돈에 대한 자세를 몰라가지고 돈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지금 피차간에 돈 없다.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돈이 너무 많은데 저 사람 자기는 돈 없다는 거지. 자기 게 아니니까 언젠가 날아갈 거니까 그거다 꽂아 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적당한 통로를 통해서 막 소비하는 게 아니고 뭐 물건을 막 사기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따라서 살살살 흘러가게 만들면요 이 돈이 쫙 지도로 사회 전체에서 통화량이 이렇게 하는데 이 적정한 통화량으로서 계속 돌아가게 만들면은 쌓이지 않고 쌓이고 재이거나 이러지 않고 집안에 장롱에 들어가거나 이런 돈이 어떤 사람 일정하게 하긴 하겠지만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는 하지 않겠죠. 일정하게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돈 자체가 통화량이 일정하게 잘만 돌아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미국에 있는 달러 만드는 데나 이런 데서요 통화량을 되도록 안 찍어내면서 이게 돈을 안 찍어내면서 나라가 유지되면요 그런 나라가 경제 대국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계속 돈 찍어내면서 돈이 많아지는 건요 그 국가가 위험한 거예요. 좀 알고 좀 우리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경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그런 건 내가 모르는데 한때 미국에서 소비가 미덕이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소비가 미덕. 물론 소비가 미덕이란 말 끝에 낭비를 조장한 그런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통제가 어려우니까 정책을 잘못 써갖고 미국의 정책이 잘못 써가지고 막 지금 소비 쪽으로 막 소비가 나가는 적당한 소비는 좋은데 이 소비가 어느 방향으로 많이 나가느냐? 비경제적으로. 다시 하면 다시 비생산 쪽으로 많이 나가버리고 돌아다니는 놀고 먹자는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토요일 날 쉬는 거, 토요일 쉬고 일을 하면서 쉬면 좋은데 토요일 날 쉬는 거, 어떡하든 휴일 날 많이 찾아 먹으려고 하는 거, 이런 쪽으로 발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소비가 미덕이라 갖고 돈 써야 되는, 그러니까
소비하는 그 생산, 소비재의 생산하는 그 업종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래서 소비가 미덕이라고 오히려 부추기다 보니까 엉뚱한 어떤 문화, 엉뚱한 어떤 비생산적인 쪽으로 너무 좀 치우치게 돌아가는 거예요. 술 먹고, 이런 거를 유흥 문화가요,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발달한 거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단위국가에 적당한 데서 적당하게 서로 균형되면서 생산이 조절되는, 결국은 생산돼야 사람들이 그 직장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소비재를 유통시키는데,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주로 화이트 칼라로 가나요? 안 그러면요, 어떤 쪽 직장이야, 서비스, 그러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만 여러 사람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 쪽으로, 그런 쪽을 부추겨갖고, 대한민국에 지금 각 지자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관광산업.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를 관광하는 그 산업을 활성시켜서 그 사람들 돈을 뺏어야 된다. 지금 이런 전략이잖아요. 그 전략 분명히 잘못됐어요. 전략이 잘못됐어요. 관광산업은 발달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광산업하고 관광산업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산 인력 자체가 줄어들면서 관광산업으로 갖고 대치하면서 그래갖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관계해서 기대하고, 그거는 분명히 국가 정책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번에 메르스 같은 사태가 한번 나와봐요. 그거 메르스 사태 나오면서 관광산업이 줄어드니까 전염병 걸려서 사람이 어렵지. 메르스 때문에 관광산업이 안 된다고 어렵지. 사람들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 그때 그 경제 성장률 영향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모델적으로 그게 관광산업 갖고 안 된다라는 것의 모델은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제조업에 근무 안 하려고 하고, 그 이태리의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관광 자원들, 그거 갖고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주변에 있는 프랑스나 이쪽에 유럽 쪽에서 여행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유행하는 걸 아주 큰 어떤 영광으로 알겠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 백성들이 그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관광이라는 거.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걸 알고 적당하게 해서 내가 좀 뭔가 어떤 제너레이션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 발전되는 거, 제너레이션이 맞나요? 다시 한번 그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돈 쓰기 위해서 나가는요, 그 나라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을. 관광산업 해봐요. 얼마나 그게 사기가 많고 떠들물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 다니는지. 내가 이태리에서 그런 걸 직접 당했으니까.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이태리 사람을 게으르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워낙 관광산업이, 산업 자체가 워낙 풍성하니까 이래봐야 제조 것도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일으키다가 시시부자에 져버리고, 2차 대전 일으키다가 져버리고, 전쟁할 만한 재력은 있는데, 여유는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다잡아져서 훈련받는 이런 훈련 자체 안 됐으니까 그냥 군사적으로 취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를 가지고 어떤 시장 원리로 들어가서 돈을 갖고 이야기할 때, 돈을 만질 수 있는 장사를 하게 될 때에 어느 분야에 장사를 한다, 어느 항목에 한다 그럴 적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즉
요 돈이면 되겠다. 요 돈을 1차 요만큼 투자해보고 다음에 요정 투자해보고 어떤 돈 가지고 투자 계획을 잡고 돈이 있으니까 되겠다. 주로 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돈을 제1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돈이 주어졌을 적에 내가 과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자기 스스로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대체 돈이란 건 뭐냐? 이 돈이 아무리 많이 내한테 주어져도 나는 당당하고 크게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 그럴 때에 돈이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했다고 해서 아이템 줬다고 해서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돈이 모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사회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돈을 점령하려면 돈을 이기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돈은 거래라는 목적에서 봐야 된다. 거래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내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이 장사를 한다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내하고의 관계에 돈이란 매체를 통해서 하나의 거래를 통해서 서로 소통.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떤 사람 관계를 이루기 위한 거다. 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자리에 왜 저 사람하고 내하고 거래가 돼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이란 이 기회 동안에 돈이라는 일을 통해서 소통이라고 하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또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친척들의 이 관계에서 내가 돈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의 어떤 대상, 어떤 통로로서 돈이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잘 관리할 정도로 내가 지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돈으로 엮어서 돈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통해서 엮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해서 내한테 돈이 주어졌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고민에 아까 저 5가지 이 내용들을 질문을 계속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나가면요 돈이 없을 때나 사업이 어려울 때나 어려우면 어려울 대로 이게 어려워지는 이 경향이 오거든. 어떤 그 추세가 내려와요. 아 이게 경향 기울구나. 기울면은 빨리 포기를 해야 돼. 빨리. 아 이거 기우는 것은 내가 지금 돈에 대해서 또 다른 단계에서 돈을 훈련해야 될 다른 단계가 있는 거지. 내하고는 돈하고 멀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야. 돈이 쫄아지고 사람들하고 소원해지는 돈을 통해서 맺어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내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다른 관계, 다른 단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좀 객관적인 자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돈 이거 끝까지 내가 투자인 돈 얼마인데 그거 끝까지 본전이라도 받아야 된다. 본전의 금지자 이러면서 하면요 돈이 자꾸 들어가면서 결국은 내 돈만 없어지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 돈까지 엉겨갖고 장사 시작하고 뭐 돈을 갖고 했다가는 돈이 막 말려 들어갈 때 있는데 반드시 그럴 때는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요 정도 하고 딱 끝내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돈을 딱 주면서 여기까지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은 요만큼 내가 그 학비, 교육비, 훈련 비용으로 줬으니까 보상이 오면은 이거보다 틀림없이 적어도 5배 이상의 어떤 보상이 되는 어떤 분명한 일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을 딱 꺼버리면은 말하는 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요게 돈을 통해서 거래인데 바로 이 거래가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통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나오는 이 소통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인간이 인격체에 대한 소통으로서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막 몰리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사람을 객관화시켜 놓은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 사람 아닌 인격체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그거를 단일해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조종하려고 이걸 이용하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 사람은 돈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뭐 참 덥석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 인격체는 바로 사탄인데, 사탄이라는 인격체는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겐 돈이 얼마나 있으면은 이게 넘어지겠다. 계산이 너무 뻔해요. 빤에 서가 있어요. 완전히 얼마에 투자하고 얼마 또 투자하면 이 친구는 완전히 끝나. 계산이 벌써 서가 있는,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만지는 사람이 이 사탄을 모르고 달라든다 하면은 그거는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예요. 백발백중. 그러니까 돈이 막 말려갈 적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손을 끊자. 그러면서 손을 끊어야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내 작전대로 안 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어떤 개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 돈뿐이 아니에요. 전쟁이면 전쟁, 막 전쟁 분위기를 막 이렇게 하고 사람이 그 사이에 죽돈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뭐 말을 막 해가지고 말로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 주게 하는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사탄이 쓰는 전략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전략으로 어떻게든지 사람을 매몰시키는 매몰. 어떠한 사람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떠한지 빨리 뺏으려고 죽는 데에다가, 그리고 다른 데다가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데다가 자꾸 몰두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볼 때 돈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볼 때 유리한 하나의 도구죠, 도구. 사람을 매몰시키기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걸 좀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니야말로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야 된다 이런 문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좌절한다든지 또 돈 나온 것 가고 아무데나 돈을 턱턱 대고 또 그러고 놈들이 다 하는, 아무나 참 장사를 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누구든지 기본이다 해서 누구든지 시작을 하는데 그것처럼 경쟁 심한 게 없잖아요. 먹는 거 입는 가게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그거 할 때, 그 정도 할 때 주변에서 하라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일을 시키지만 실제로 먹는 거, 입는 거, 돈을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게 유지돼 가는 거는요, 1년간 버텨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돼, 10%. 5년 지나가면요, 5%도 안 남아요. 그것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거라. 미리 그런 것은, 이거는 옷하고 먹는 것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지. 아예 손을 안 대면 걱정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또 몇몇 사람이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해야 결국 그 업종이 꼭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그 업종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지. 해서 안 될 사람들, 즉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 매너, 돈은 있지만은 자기 어떤 매너, 즉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데 인격체 자체를, 상대의 인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이 가게만 덜렁 해놔봐봐요. 손님 찾아가면 냉랭하고 음식에 어떻게 못 먹는 음식 집어였고 어떡하든지 한 푼이라도 벌려고 옷 같은 거 거짓말을 해하고 옷을 팔고 말이죠. 그래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을 이렇게 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가 돼서 돈 거래를 한 사람들은요, 그 사업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것이 거래력 목적을 하면서 서로가 소통이라, 한 사람의 관계가 맺어져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업체가 참 좋다 하고 이런 인식이 되면요, 그 인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전달되면서 계속된 거래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인격체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한 돈이다, 이걸 분명히 잡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이용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분명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돈을 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지었다 놨다 하고 있다. 내가 거기서 노림수를 그어다가 내가 놀이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 가난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가난에 대해서 못하고 지난주에 한 거 한 번 더 리뷰하는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사실은 가난에 대해서 오늘 하루 1시간 준비하려고 했는데, 초기에 좀 다른 이야기 하다가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또 한 번 더 하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제 자신이 그래요. 돈이 많이 가진 사람 같으면 절대 이런 말 못해요. 끊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끊을 수 있는 관계, 사람과 관계, 즉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끊어질 수 있는 단계는요, 다 끊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홍익사이라고 하는 분명한 걸음을 걷는, 분명한 지금 걷는 중에, 근데 말을 못하는 거지. 즉, 가난이라는 이것에서 가장 밑바닥을 딱 치면서, 이 가난을 하게 된 내 이유가 있구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일은 소리를 들려서 해가 되고는 안 되는구나. 그냥 없는 듯이 하는 것이 제일 낫다. 오늘도 동생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형이 돼가지고 그래, 자기 돈 빌려간 거 그것도 값도 안 하고, 동생이 어렵게 지금 집을 준비하려고 한다는데 형이 돼갖고 그런 것도 좀 안 해주고, 어쩌냐, 막 이런 게 막 푸념하는 거야. 내가 지 말은 맞지만은 나는 그것보다 더 하나 더, 이게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철저히 나는 돈 없는 자락하는 그것에서 인식이 돼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더 큰 일을 지금 준비되어 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들이 도움받는 이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이 가난이란 이것이 역사적으로 참 이게 좀 따져보면요,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약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바라본 대로는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을 하고 사탄이 이끈 대로 가지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면요, 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멀리 깊게 넓게 많은 사람들이 안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사람들 할 수도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부르는 이 소통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자리를 우리는 돈 때문에 아이고 그거 가면 어떡하나 이러지만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라 하는 것, 사탄을 막을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강의 내 모습이 바로 내가 가난해지는 거다.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내용과 더불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